마지막입니다. 오늘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지금까지 뭘 했나요? 네, 첫 번째로는 펑션, 해부학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커닉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호흡이 가능한지, 근골격계가 어떻게 참여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흡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가스 익스체인지입니다. 기체 교환.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자연의 법칙들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저는 생리학 얘기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몇 개의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압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압. 혹시 여기 뭐 산을 좋아해서 저기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갔다 왔습니다. 트레킹을 갔다 왔어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저는 스쿠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소통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기압 얘기를 좀 할게요. 760mm 수은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자로 생긴 유리관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유리관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다가 밀폐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진공. 이 진공 만들기 전에, 이 케이스 안에 들기 전에 이 안에다가 제가 수은을 넣습니다. 수은이죠. Hg. 수은입니다. 수은을 넣습니다. 진공으로 만들어서 그 안으로 넣었죠. 여기다가 마개를 묶습니다. 여기 마개를. 진공이고요. 여기도 진공, 다 진공이에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저는 여기서 진공 박스를 제거해 버립니다. 와,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진공이 아니게 됐네요. 그런데 이 유리관 안은 여전히 진공입니다. 막아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 마개 하나를 딱 땁니다. 마개를 따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진공이고 여기는 진공이 아닙니다. 왜? 여기는 해수면에 있다면, 해수면이라는 것은 바다의 표면의 높이입니다. 거기서부터 약 한 30km 정도까지는 공기가 이렇게 누적돼서 쌓여 있어요. 위에서 공기가 누릅니다. 그러니 여기는 진공인데 여기는 공기가 있으니까 위에서 30km 높이가 되는 일종의 요 구멍만한 이런 기둥이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수은이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순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눌리니까. 그럼 이 순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럴 수밖에 못 가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가 수은의 무게를 이겨서 7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760mm 수은주예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60mm를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기압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1ATM이라고 얘기하죠. ATM 그 돈 빼는 기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AT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 이게 2배로 늘면 760을 2개로 하면 1520mm가 됩니다. 이걸 2기압이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요? 2ATM이에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넣어볼까? 767, 37, 21, 368, 2280mm 수은주. 그럼 이거가요? 3기압입니다. 3ATM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해수면입니다. 보통 우리는 sea level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 1기압, 여기 2기압 어딜까요? 물속으로 10m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10m 언더워터
언더워터. 물속에 10m만 내려가면 2개로 증가합니다. 여기 3ATM으로 어떻게 될까요? 20m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레크레이셔널 다이버가 한 20m 정도까지 들어가죠.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볼까요? 네, 산으로 올라갈게요. 네.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반으로 자르면 몇이 가요? 빨리 계산해봐. 380. 다시 말해서 30kg가 한 번 누르는 게 1기압이면 물은 10m만 내려면 1기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은 10m가 누르는 물의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물이 10m 정도 누르는 힘이 지상에서는 저 꼭대기에서 30kg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m 물기둥의 무게와 30kg 공기의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3초, 반으로 잘렸네? 이건 몇 기압에서? 0.5기압입니다. 그럼 0.5 ATM이 돼요. 여기가 어딜까요? 5,5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5,500m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에요. 2,500m. 두 번째로 높은 산이 1,950만가요? 맞죠? 어딘가요? 한라산.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 1,900 몇이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네요. 우리는 여기 만날 수 없죠. 반타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기압이 떨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냐? 기압은 높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벗어날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를 벗어날 일이 그리 없습니다. 자, 근데 최소한 이거를 개념에 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산수를 몇 개 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지울게요. 이해했죠? 지웁니다. 달턴스 법칙이 있습니다. 달턴의 법칙은 뭐냐면 부분압력의 법칙이에요. 기체 부분압력의 법칙. partial pressure라고 해요. 부분압력을. 부분의 압력이죠. 달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기체의 총 압력은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 뭐 이렇게 길어. 그래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체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기체의 별거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79%는 약입니다. 질소입니다. 나머지 21%가 여러분들은 산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1기압이 760이죠. 그런데 760 중에 내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의 79%가 질소고 21%가 산소라고? 네. 혹시 교수님 이산화탄소 없어요? 있어요. 0.03%. 그러니까 치지 않아요. 혹시 오존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일산화탄소 없어요. 혹시 다른 황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공기는 그냥 79대 21,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정확히는 20.93%죠. 자, 그러면 760 기체의 총 압력은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체들이 형성하는 부분적인 압력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760 곱하기 0.79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600이 나오죠. 자, 이번에 760 곱하기 0.21%를 합니다. 그러면 대충 159가 나옵니다. 요 2개를 더하면 759, 760 정도가 나오죠. 교수님 1, 2%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요.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2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600하고 159 또는 160을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1기압을 호흡하는데 그 중에 산소는 159mm 수은주를 몸속으로 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160, 159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 썼던 모든 산수 계산식을 제가 지워버렸지만 만약에 압력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760mm 수은주가 10m 물속으로 들어가서 1520mm 수은주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분 압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전히 산소 탱크에다가 빵빵빵빵 공기 탱크를 심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공기를 호흡합니다. 저는 760을 호흡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1520 맞아요? 1520ml 수은주를 호흡합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가 달라지죠. 1520mm 수은주를 곱하는데 꽁꽁꽁꽁 공기를 압축시켰으니 공기의 압력은 여전히 다르지만 조성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1200이 됩니다. 이 압력은 몇 대가 될까요? 320이 됩니다. 318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호흡을 딱 하는 순간 159mm 수은주의 산소가 폐포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속 10m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159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320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2배로 늘죠. 자, 제가 아까 중요한 단어 하나 얘기를 했죠. diffusion. 확산입니다. 이 확산은 뭐냐면 확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체 얘기만 할게요. 기체는 높은 압력의 기체, 그러니까 같은 기체일 때 높은 압력 쪽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확산이에요. 그러니 159의 압력과 320의 압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폐포에서 혈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체의 양이, 확산의 양이 훨씬 더 달라지게 되죠. 자, 거꾸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5200 아니고 여러분 5500m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20, 760, 300, 그럼 몇이에요? 380. 네. 맞나요? 380mm 수은주예요. 그러면 조성은 같죠. 왜? 5000m에 가도 질소는 79%, 산소는 21%예요. 그러면 거기서 숨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게 300으로 줄고요. 이거는 80으로 줍니다. 80으로 줄어요? 네. 8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압력, 낮은 압력으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부분 압력 얘기했고요. 달톤스 법칙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수님, 도대체 저는 기체가 물속 안으로, 액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폐포 안에 기체가 혈액 안에 액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무슨 예를 들어드릴까 하냐면 병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제가 여기다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요. 자, 바깥에 이 압력입니다. P 압력, pressure, O2, PO2라고 합니다. 산소의 압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atm, 760mm 수은주의 1atm에서 산소의 압력은 몇이라고요? 제가 지웠지만 기억하세요. 몇이에요? 159. 159입니다. 160으로 하죠. 심플하게. 160입니다. 160이에요. 이 바깥은 지금 160의 산소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 물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교수님, 기체하고 물속하고 같아요? 네. 가만 놔두면요. 이 안에는 160mm 수은주의 PO2가 있습니다. 잘 연상이 안 돼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콜라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땁니다. 캔으로 닦아요? 아니면 펫병으로 닦아요? 뭘 좋아하세요? 펫병으로 가요? 캔? 펫캔. 빨리 얘기하세요. 펫캔.
캔으로 갑시다. 캔 땁니다. 따가 퓨 이렇게 되죠. 안으로 퓨 하고 소리가 나요. 그쵸? 경험 안 해봤어? 청량으로 안 딴 사람 있나? 자, 땀다. 퓨 소리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안에는 탄산가스, 보통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3% 있습니다. 그러니 PCO2는 2mm 수은주도 안 됩니다. 대기에는 PCO2가 2mm 수은주도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마도 한 200mm 수은주 PCO2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꽉꽉꽉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뚜껑으로 꽉 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PCO2가 200mm 수은주 정도 될 겁니다. 여기하고 공기가 똑같아요. 근데 뚜껑을 딱 따요. 그 순간 PCO2 200mm 수은주는 바깥으로 퓨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콜라 안에 있는 또는 청량음료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얘가 빠지네 하면서 얘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기포가 생깁니다. 이 기포는 한동안 이어지죠. 왜? 한 번에 푹 빠져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서 물을 담아서 햇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뚜껑을 닫아 가지고요, 제가 요 물을 여기서 뚜껑을 땁니다. 아무 소리 안 나죠. 왜요? 압력 차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이 물을 가지고 꼭꼭 잠아서 쫄래쫄래 가서 5,500m 네팔에 갔습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거기서 뚜껑을 땁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퓨 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져가는 이 물통에는 여기의 압력이 바깥의 압력보다 높죠. 여기는 760이고요. 여기는 380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질소와 산소의 압력이 760, 뭐 산소의 같은 경우는 160이 되겠죠. 그런데 바깥에는 160이 아니고 8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뚜껑 따는 순간 여기 있는 압력이 슉 하고 나가고 여기 있는 기체가 이렇게 나가게 되죠. 결국 물과 기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압력일 때 결국은 그 압력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액과 기체가 서로 기체를 그러니까 산소를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93%, 0.03% 얘기했고요. 각각의 압력이 어느 정도 얘기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partial pressure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물 위에다가 여기다 제가 접시에다가 물을 넣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뭐 제가 손도 안 댔지만 뭐 아마도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공기는 160mm 수은주의 산소의 압력이 있을 거고 이 물 속에도 160 수은주가 있을 겁니다. 이 물을 그대로 담아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퓨 소리하고 빠져나가죠. 지금 160 갔죠. 여기가 160이고 여기가 80이다. 그럼 공기는 산소는 물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없다?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산소, 무슨 공기든 기체든 우리는 물과 공기 대기의 압력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속도 사실은 기체의 압력은 밀리미터 수은주라면 760, 여기도 760, 파셜 프레셔는 160 이렇게 되는 거죠. 콜라를 생각하세요. 콜라 따는 순간 물속과 콜라 안에 있는 물속과 콜라 살짝 위에 있는 그 공기 공간도 똑같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의 압력은 파셜 프레셔의 원리에 의해서 달턴스 법칙에 의해서 부분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딱 3개의 수치를 지금 외워 두셔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외워 두셔야 돼요. 100, 40, 그리고 46. 요 3개 수치는 꼭 외워 두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체 압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기압은 760mm 수은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600mm 수은주. 왜냐면 질소는 79%의 공기 내에 있기 때문에 760이라는 1기압의 79%에 해당하는 약 600mm 수은주가 질소에 의한 압력이다 얘기했고요.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대략적으로 160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체들도 조금씩은 함유되어 있겠지만 그 기체들의 양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그 기체를 굳이 여기에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159mm 수은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이게 159든 160이든 뭐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질소하고 산소로만 100%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추가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입니다. 사실 제가 100%를 이야기하지만 습도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적지만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주 적지만 뭐 모든 가스들이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물입니다. 사실 여긴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습도라고 얘기하는데 습도가 뭐 오늘 같은 날은 글쎄 느낌상 한 35%에서 한 40% 정도 될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다 그러면 한 70%, 80%까지도 되겠죠. 그렇게 그 물들도 이 공기를 차지하는 일종의 기체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는 물질로서 작용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하면 다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잘 들여다보세요. 자, 대기에서 완전히 건조한 공기에는 160mm 수은주 또는 159mm 수은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호흡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하는 순간 이 바깥의 대기의 수증기의 압력, 다시 말해서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상관없이 호흡을 하는 순간 코와 입과 목을 지나가서 허파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100% 포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호흡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760을 만드는 이 기체들이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00%가 달라집니다. 왜? 일정 부분은 물이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상대 습도가 100%일 때의 행사하는 압력은 약 47mm 수은주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계산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47을 760에서 뺍니다. 그래서 713mm 수은주로 이제는 요 두 개를 79%와 21%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질소와 산소만 있을 때 대기에서 수증기가 없을 때는 160mm 수은주지만 47mm 수은주의 수증기의 압력을 빼버리면 713이고 713에 드디어 우리는 79%와 21%를 나누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산소는 약 150mm 수은주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 밖에는 160이지만 들이마시면 허파에 들어가면 1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50을 또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는 기도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해부적 사강입니다. Anatomical Dead Space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교환이 안 되니까요. 외부하고 공기 교환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도움처럼 생긴 이렇게 뚜껑 이렇게 덮인 이 부분을 우리는 폐포로 이해합니다. 폐포. 드디어 폐포가 혈관에서 지나가는 혈액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160인 여기 잠깐 지울게요. 제가 여기 잠깐 지울게요.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160이었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수증기로 포화가 되네? 그럼 여기가 150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폐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폐포와는 공기가 안 차 있거나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공기가 차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폐포의 공기는 바깥에서 150mm 수은주라는 산소의 압력을 가진 기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도 혈액과 같이 교환되는 공기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기가 섞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0이 폐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100이 됩니다. 산소의 압력은. 제가 아까 기억하라는 단어 중에 수치 중에 하나죠. 100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바깥에서 160 있더라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150, 폐포에 들어갔더니 기존에 있는 오래된 공기와 섞여서 10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혈액이 옵니다. 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폐포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PO2라고 쓸게요. Pressure Oxygen입니다. Oxygen Pressure입니다. 자, 몸을 돌고 폐포로 들어온 산소의 압력은 얼마나 될까요? 4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40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40으로 산소는 내려갑니다.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수치 40 여기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심장에서 한번 뿜 하고 좌심실에서 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허파로 들어오는 공기, 허파로 다시 들어와서 산소를 재충전 받으려고 돌아오는 혈액 내의 산소의 압력은 40입니다. 돌아와서 폐포야, 나 지금 산소가 모자라니 산소 좀 줄래? 라고 딱 봤더니 저 폐포 안에 있는 산소의 압력은 100입니다. 혈액 내에 있는 산소는 40입니다. 나 40이니까 나한테 줘. 그래서 100은 40한테 내려주죠. 그래서 결국 혈액은 다시 허파를 지나간 혈액은 결국 PO2는 100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공기는 그게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상관없이요. 공기 내에서 또는 물 안에서 항상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기체에서 물속으로 또는 물속에서 기체로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숨을 쉰다 하더라도 바깥에 160이 폐포까지 160에 갈 일은 없죠. 우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수증기에 섞여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폐포 안에 있는 공기와 섞여 결국 그 압력은 100mm 수은주로 떨어집니다. 재미있게도 온몸을 돌아 들어온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압력은 40이고 100과 40이 만나서 결국 허파를 떠나는 혈액은 PO2 산소의 압력은 10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100으로 제가 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번엔 다시 그립니다. 자, 심장이죠. 뿜 하고 빠져나갑니다. PO2는 100으로 나갑니다. 자, 몸을 한 바퀴 돌아서 세포로 갑니다. 세포. 자, 그렇다면 세포는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포 안을 이렇게 들여보면 세포 너는 PO2가 어떻게 돼? 산소의 압력. 이 경우 PO2는 40입니다. 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돼? PCO2는 46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세포는 산소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산소의 양은 줄고 즉 압력은 줄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합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PO2는 40, PCO2는 46 각각 이렇게 수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포가 다 이래요. 그리고 이 혈액이 지나갈 때 나 지금 PO2가 100인데 여기 딱 세포였더니 40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줍니다. 100이 내려줘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PO2는
40이 됩니다. 100에서 40에게 주고 나는 40이 돼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PCO2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46이 됩니다. 돌아서 나오죠, 다시. 어떻게 될까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똑같습니다. PO2는 40, PCO2는 46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나가는 혈액을 탄소의 압력은 100과 40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돌아 들어오는 PCO2는 46입니다. 자, 그러면 폐포 안의 PCO2는 몇일까요? 40입니다. 그러면 46이 오다가 46은 40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나가는 PCO2는 40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폐포, 허파를 지나는 혈액은 산소의 압력은 100,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40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 뿜 하고 펌프질을 해서 100과 40의 혈액을 몸에 전달해 줍니다. 세포 단위에 도착했을 때 세포는 이미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세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각각 40과 46이 됩니다. 자, 이때 지나가는 100과 40이 지나가면서 다시 세포에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거두어 오죠. 그 압력이 40과 46입니다. 이게 그대로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게 되죠. 즉 제가 기억하라는 수치는 여기 다 있습니다. 100, 46, 40.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산소가 160mm 숨집니다. 들어가는 동안 150입니다. 들어가서 100입니다. 지나가는 게 40입니다. 내려줍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온몸을 돌아서 46입니다. 돌아와서 혈액에 보니까 혈액 폐포가 40이네. 46이 40으로 던져주고 다시 46은 40이 돼서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장은 펌프질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약간 수치가 좀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요건 PO2는 알비올라에는 150이 아닙니다. 이거 100입니다.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100과 40으로 온몸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100과 40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혈관계를 기억하신다면 동맥혈관은 구멍이 없습니다. 외부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그대로 마지막에 모세혈관 단위까지, 다시 말해서 세포를 만나는 순간까지는 전혀 외부로 유출되거나 기체의 교환이나 어떤 특정한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폐쇄된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에서 40으로 빠져나간들 결국 도착하는 것도 100과 40으로 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미 산소는 없고 이산화탄소는 많고 결국 40, 46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 오른쪽 위에 공기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저 위에 보시면 150, 150 그리고 0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맨 왼쪽은 대기입니다. atmosphere. 그리고 맨 오른쪽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세포 내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장소죠. 자, 압력을 보십시오. 150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허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폐포는 1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티슈에 내려가게 되면 40으로 떨어집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하이퍼벤틸레이션입니다. 과소호흡이죠. 호흡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호흡이 양이 적은 경우를 얘기해서, 그러면 폐에 있는 산소의 압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 폐포, 이대택의 폐포, 그리고 여러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폐포는 모두 다 지금 산소의 압력이 100이에요. 100mm 수은주. 저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100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한 98, 99 정도, 97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대택의 폐포의 산소의 압력을 높여 볼게요. 저는 지금 100인데 이거를 제가 한
11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제 가슴 속에 있는 폐포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함량을 100이 아닌 100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저는 한 12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지금 떨어집니다. 뚝뚝뚝뚝 떨어져요. 또 떨어집니다. 지금 한 100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네, 간단해요. 호흡이 많아지면 얘네가 갈아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주면 저는 160 또는 150이 내려가서 40을 받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공기가 훨씬 더 많으면 저기는 훨씬 더 깨끗한 공기를 저는 바꿀 수가 있죠. 깨끗한 공기라는 것은 결국 산소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 그러면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제 폐포의 압력을 100에서 낮추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예상을 했군요. 네, 보세요. 제가 합니다. 지금부터 폐포의 압력을 100에서 제가 95로 떨어뜨리겠습니다. 매우 힘든 거지만 저는 참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냐면 그냥 숨 멈추면 돼요. 시작. 한 92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숨을 안 쉬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저는 갈아치우지 않겠죠? 그러면 100은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이면 내 가슴 속에 있는 폐의 PO2는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오래 지속한다 그러면 티슈에서도 결국은 40, 46이 갈아치울 공기가 없다면 PO2는 점점 감소할 것이고 PCO2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 숨이 막혔다, 숨을 못 쉰다 하는 것은 PO2와 PCO2가 각자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꼴을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티슈 레벨에서 점선으로 적어놓은 이 압력입니다. 저 압력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제가 여기 저 칠판에 그린 것들의 수치입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내거나 할 때 40이냐 39냐 41이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눈 깜짝할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40과 4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구조와 기능을 얘기하고 두 번째 제가 항상성을 얘기했어요. 항상성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5가지는 산소가 우리 세포가 원하는 것, 이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온도, 소금, 뭐 물, 뭐 설탕,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40과 46을 매우 민감하게 가지고 있죠. 사실 이 폐포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사실 100이 97로 떨어진들 40으로 내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포에서의 약간의 변동은 존재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래서 수증기 압력 그리고 기체의 조성 등등에서 이 수치들은 약간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산소가 어떻게 내려오고 올라가는지를 방금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위쪽의 그림은 이쪽은 알비올라입니다. 폐포, 그리고 폐포 옆을 지나가는 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자, 폐포로 들어오는 혈액의 PO2는 40, PCO2는 45라고 적혀 있고요. 뭐 45나 46이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나 폐포는 PO2는 100, PCO2는 40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순간적으로 바바박 하고 바뀝니다. 0.25초 내에. 실질적으로 혈관은 대략적으로 하나의 폐포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2-3개 정도의 폐포 옆을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폐포를 지나가는 과정의 시간은 0.75초고요. 그 중에 처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0.25초에 모든 것은 교환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혈액이 3배 빨라진들, 그래서 0.75초가 0.25초로 줄어든들,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혈액이 빨라지면 이거 다 캐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혈액은 산소를 캐치해서 내려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세포 단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다시 혈관이 지나가고요. 여기는 세포입니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 압력은 40과 45 또는 40과 46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00과 40이 지나가는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40과 45로 되죠. 자, 여기 수치를 보시면 PO2를 95로 줄여놨네요. 예. 여긴 100과 40으로 가다가 95에서 40으로 줄었습니다. 100과 95로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가장 쉬운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그 카리아가 아웃풋이 허파를 지나갈 때 매우 적은 양은 허파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허파를 우회해서 가는 혈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혈관은 산소를 보충받지 못하고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 혈액의 양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과 40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산소를 보충받지 못한 혈액과 약간 섞여서 그 압력이 95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100과 40이라고 배웠는데 왜 여기는 95지? 라고 했을 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일부의 혈액은 허파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허파를 우회하는 혈액이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5라는 압력이 새는 법은 없어요. 새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가스가 교환되는 것의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동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자, 교수님 제가 운동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제가 직접 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교환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혹시 운동을 하게 되면 저의 유산소 능력이 좋아지니까 호흡 기능도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호흡 기능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수님 유산소 운동 좋아지는 게 호흡 기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호흡 기능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기체가 교환되는 효율성을 높이거나 떨어뜨리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respiratory membrane, 다시 말해서 폐포나 혈관 사이에 그 압력의 차이, partial pressure, 부분 압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기체의 교환의 효율성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여기서 제 폐포의 산소의 압력을 높였지만 제가 폐포 압력을 100, 지금 현재 100이 아니고 120으로 올리면 저는 훨씬 더 빠르게 산소를 내려놓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20대 40이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100대 40보다는 120대 40이 훨씬 더 빠르게 산소를 녹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70대 40 하면 3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델타, 다시 말해서 그 산소를 공급하는 압력과 산소를 받아들이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기체의 교환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blood gas barrier입니다. blood gas interface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지만 폐포와 혈관이 서로 만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넘어가야 될 거리 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는 폐포의 막 그리고 혈관의 막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얇으면 얇을수록 공기는 빨리 교환됩니다. The distance involved in gas exchange are short. 짧을수록 빨리 가겠죠. 자, 세 번째는 가스가 lipid soluble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가
몇 살로그래요. 가스가 다시 말해서 지질에 잘 녹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에피션시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허파 얘기면서 했죠. 만나는 지점, 장소가 넓을수록 우리는 가스의 교환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lood flow와 air flow가 어떻게 코오디네이트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를 막아봅시다. 기도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무리 지나가도 기체 교환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막아버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를 막아버릴까요? 예, 여기를 막아버릴까요? 그러면 공기를 아무리 교환한들 뭐 하겠습니까? 여기가 안 지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blood flow하고 air flow가 적정한 방식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적정한 아무 느낌 없는 호흡을 하면서 특별하게 체온이 오르거나 줄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고픈 것도 아닌데 지금 가만있어 봐. 나 지금 심장이 뛰나? 지금 호흡하고 있나? 라고 느끼죠.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장에서는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들은 분당 5리터의 기체를 갈아치웁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 5리터를 갈아치우고요. 분당 5리터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5리터와 5리터가 1분간 지나가면서 만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안정되어 있는 필요한 양의 산소를 모두 다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야 여기 불이야 그래서 뛰어나가 라고 했을 때 막 뛰어나가면 여러분들은 산소를 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미래간에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호흡을 약간 헐떡헐떡 거릴 겁니다. 그 경우 여러분들의 심박 출량과 호흡량은 증가하겠죠. 왜? 우리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은 작동하게 됩니다.